50대 과부 장모님, 빈방 채운 아들 친구의 뜨거운 숨결에 다시 여자로 깨어나다. 텅 비어버린 삶의 공간에 낯선 젊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메마른 심장에 예고 없이 찾아든 그 온기는 지난 세월 잊고 살았던 여인의 본능을 일깨우는 잔인하면서도 달콤한 주문 같았다. 나는 6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 자신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기억해왔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울 속에 내가 그저 늙어가는 과부일 뿐이라고 단정해버렸다. 이름 석자 김영희는 빛바랜 사진첩 속 어딘가에 박혀먼지만 쌓여가는 듯했다. 집은 온통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은 일찌감치 독립했고 딸은 결혼 후 외국으로 떠났다. 그들의 발소리가 사라진 후 집은 거대한 침묵의 감옥이 되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안 치고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제 장바온 시든 채소들을 살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는 기본이었고 가끔은 아들이 좋아하던 잡채나 딸아이가 즐겨 먹던 불고기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내 젓가락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반찬통의 구석이었다. 한 숟갈, 두 숟갈, 기계적으로 밥을 밀어넣다 보면 어느새 접시는 비어있고 내 위장은 텅 비어있는 듯한 허전함으로 가득 찼다. 맛을 느낀 지가 언제였던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의무감으로 식사를 하는 나날들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면 따스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격정적으로 사랑하고 이별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평행 세계의 일이었다. 사랑, 열정, 욕망. 그런 단어들은 내 삶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삭제된 지 오래였다. 그저 먼지 쌓인 책처럼 펼쳐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은 그저 소음일 뿐, 내 머릿속은 언제나 고요했다. 혹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무의미한 생각들로 꽉 차 있었다. 오늘은 어떤 반찬을 만들까? 세탁은 언제쯤 돌릴까? 창틀에 쌓인 먼지는 언제 닦아내지? 그런 사소하고 반복적인 일상만이 나를 채웠다. 해질녘이 되면 더욱 고독감이 밀려왔다. 저녁 식탁은 낮보다 더 쓸쓸했다. 텔레비전 소리도 꺼버린 채 접시 위를 맴도는 젓가락 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가득 메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빈 공간들은 더욱 커다랗게 다가왔다. 넓은 침대 위, 나는 언제나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잠들었다. 남편의 채취가 희미해진 베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 옆은 차갑고 비어 있었다. 간혹 잠결에 팔을 뻗으면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옆자리의 빈 공간은 마치 내 마음속의 거대한 공백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여성으로서의 나를 지워버린 채 살아왔다. 어느 날이었다. 점심 식사 준비를 막 마쳤을 때 아들 성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활기 넘치는 목소리로 그는 다짜고짜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방 하나 비어 있잖아. 내 친구가 급하게 방을 구해야 하는데 한동안 거기서 지낼 수 있을까? 성우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예상하지 못하는 특유의 쾌활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텅 빈 방이라고 해봐야 그건 나만의 공간이었다. 비록 오랫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이 주는 고요함과 독립성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낯선 사람, 그것도 젊은 남자가 집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어색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친구가 왜? 그리고 이 좁은 집에 나는 얼버무렸지만 성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 엄마. 재현이 형 알잖아. 예전에 엄마 집에서 밥도 몇 번 먹었었는데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다가 급하게 서울로 올라와야 해서 그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대. 월세는 두둑하게 줄 거야. 엄마도 빈방 아깝잖아. 딱 몇 달 만이야. 응, 재현이 낯선 이름은 아니었다. 성우가 어릴 적부터 자주 어울리던 친구 중 한 명이었다. 몇 번 집에 들러 밥을 먹거나 놀다 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키가 크고 눈매가 선하던
그 애가 벌써 30을 훌쩍 넘겼을 것이었다. 머릿속에는 희미한 잔상만이 떠올랐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는 성격은 못 되었다. 더욱이 성우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래. 그럼 언제부터 들어오겠다는 거니? 내 말에 성우는 기다렸다는 듯 환호했다. 와. 역시 우리 엄마다. 너무 고마워. 이번 주말에 바로 이사할 수 있을 거래? 내가 내려가서 엄마 좀 도와줄게. 그렇게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빈 방을 낯선 젊은 남자에게 내어주게 되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귀찮음과 불편함이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이 고요하고 정체된 삶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주말이 되자 성우와 그의 친구 재현이 집으로 찾아왔다. 꽤 큰 박스 몇 개를 들고 나타난 재현은 내가 기억하던 희미한 얼굴과는 사뭇 달랐다. 예전의 소년티는 온데간데 없고 단단한 어깨와 짙은 눈썹, 그리고 왠지 모르게 깊어진 눈빛을 가진 청년이 서 있었다. 33이라는 그의 나이는 내가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한없이 푸르렀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재현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활기찬 기운이 맴돌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그래. 불편할 것 있니? 우리 성우 친구인데. 지내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렴.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낯선 남자의 존재를 다시금 깨달았다.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이지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작게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성우와 재현은 재현이 머물게 될 작은 방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쿵, 쿵 박스를 옮기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비어있던 집에 울려 퍼졌다. 잠자고 있던 공간들이 깨어나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던 내 귀에는 왠지 모르게 거슬리면서도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였다. 나는 부엌에서 찬물을 준비하며 귀를 기울였다. 형, 이 방 창문으로 햇빛 진짜 잘 들어온다. 엄마가 아침마다 햇빛 잘 들어오는 방에서 자야 한다고 엄청 신경 쓰셨을걸. 성우의 말에 재현이 낮게 웃음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그러게, 어머니 마음이 느껴지네. 방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 그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얼른 물컵 2개를 들고 방 앞으로 다가갔다. 목마를 텐데 이리 와서 물이라도 한잔하렴. 방 문턱에 서서 보니 재현은 상의를 벗은 채 땀을 흘리며 박스를 풀고 있었다. 탄탄한 어깨와 등 근육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 괜찮다. 그의 상의가 없는 모습에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당혹감이었다. 나는 서둘러 물컵을 건네주고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은 묘한 잔여를 남기는 듯했다.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심장을 부여잡았다. 왜 이리도 당황스러웠을까? 그저 젊은 남자의 벗은 몸이었을 뿐인데.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그의 벗은 몸을 보며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다. 너무도 오래전 일이라 마치 꿈속의 일처럼 희미했다.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아주 작게 움찔거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은 오래된 창고에 갇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내가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어떤 감정의 조각이었다. 나는 서둘러 정신을 가다듬었다. 정신 차리자, 김영희. 그저 아들 친구일 뿐이야. 나이든 과부에게 무슨 부끄러울 일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그쳤지만
한 번 느껴진 미세한 파동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재현의 존재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 늦은 시간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는 그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나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꾸만 방문 밖으로 시선이 향했고 그의 그림자가 복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깨가 움찔거렸다. 밤이 깊어지고 모든 불이 꺼진 후에도 나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 그의 존재가 침묵의 감옥 같던 이 집의 묘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기는 나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의 메마른 감정선들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오래된 우물 속으로 아주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잔잔한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한 밤이었다. 내 이름 석자, 김영희가 다시금 흐릿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재현이 우리 집 빈방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흘렀다. 그 일주일은 내게 있어 지난 10년보다 더 길고 낯선 시간이었다. 집에 낯선 젊음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나의 고요하고 규칙적이었던 일상은 미세하게 균열하기 시작했다. 새벽녘, 안방 건너편 그의 방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나 아침 일찍 거실을 가로지르는 그의 발소리는 익숙한 정막을 깨트렸다. 나는 잠결에도 그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시라도 그가 거실로 나올까 싶어 잠옷차림의 내 모습이 그에게 보일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닫았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처럼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회피가 나를 감쌌다. 하지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집이라는 좁은 공간은 끊임없이 우리를 스치게 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그는 늘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젊은 남자의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했다. 그의 짙은 눈썹과 반듯한 얼굴, 탄탄해 보이는 어깨는 내가 잊고 살았던 남자라는 존재를 매번 상기시켰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재현 씨도 좋은 아침. 내 안에서는 언제나 재현 씨라는 호칭이 어색했다. 성우 친구라는 딱지가 늘 그의 뒤에 따라붙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딱지가 점점 흐릿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설 때도 꼭 인사를 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나서는 순간 집안은 다시 내가 익숙했던 고요함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묘한 허전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그가 나간 후에야 비로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마치 집안의 온기마저 그와 함께 나간 듯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하루 중 가장 피할 수 없는 마주침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그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곤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는 곧 그의 식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는 내가 차려준 밥상에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이 언제나 맛있게 먹었다. 어머니, 찌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집밥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그가 밥그릇을 싹 비우며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 같았다. 나는 무의식 중에 그를 위한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그가 좋아할 만한 고기 반찬을 하거나 지난번 맛있게 먹었던 찌개를 다시 끓이곤 했다.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를 때도 그의 입맛을 먼저 떠올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곤 했다. 내가 왜 이러지? 그저 아들 친구일 뿐인데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다음 날 저녁 식탁에는 어김없이 그가 좋아할 만한 반찬이 올라와 있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가 거실에서 걸어와 내 등 뒤에 멈춰 섰다. 어머니, 혹시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들려와 나는 깜짝 놀라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이고, 재현 씨 언제 거기까지 왔니?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는 내 바로 뒤에 서 있었고 그의 키가 커서 그의 시선이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건강한 채취가 묘하게 나의 코끝을 스쳤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젊은 남자의 향기였다. 제가 놀라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내가 설거지하고 있던 그릇들을 향해 있었다. 제가 마른 수건으로 닦아드릴게요. 그는 말없이 옆에 서서 내가 씻어낸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부엌은 좁았다. 어깨와 어깨가 스치고 손등과 손등이 스치는 찰나의 순간들이 이어졌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따뜻한 온기가 스치듯 닿을 때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설거지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는데도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나의 손끝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씻었다. 하지만 내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으리라.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긴장감과 수줍음이었다. 내가 왜 이럴까? 그저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뿐인데 스스로를 타이르고 다그쳤지만 몸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세포들이 살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내가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들이 그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그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다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고 말했을 때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였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사려 깊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마치 물결처럼 일렁이는 어떤 감정을 엿본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의 심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넓은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방금 전 부엌에서의 순간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순간의 온기, 그의 채취, 그리고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들이었다. 아니, 느껴보지 못했다기보다는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린 감각들이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봤다. 주름진 눈가, 거칠어진 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늙어가는 과부일 뿐인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렘이 나의 심장을 조여왔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재현은 퇴근이 늦어졌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저녁은 먼저 드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괜스레 마음이 쓰였다. 이 비 오는 날 저녁을 혼자서 대충 때울 그를 생각하니 안쓰러웠다. 그래도 늦지 않게 들어오렴. 어머니가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놓을게요. 나는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늦은 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시지 않으셨네요.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말했다. 그의 어깨는 빗물에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에게서 싱그러운 빗물 냄새와 함께 젊은 남자의 땀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나는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다. 들어오렴. 따뜻한 국 끓여놨으니 먹고 자야지.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내가 내어준 뚝배기에 국을 후후 불어가며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후줄근한 잠옷차림에 내가 부끄러웠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국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 이 비 오는 날, 이 국 한 그릇이면 몸이 다 녹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참, 어머니. 오늘 제가 회사에서 받아온 건데 혹시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그가 식사를 마치고 가방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고급 마사지 기계였다. 회사 복지용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께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어깨랑 등 마사지하는데 좋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런 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이고, 재현 씨, 이런 비싼 걸 뭘.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는 마사지 기계를 조심스럽게 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손이 다시 한번 나의 손을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온기는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잔잔한 파동을 남겼다. 그날 밤 나는 마사지 기계를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다. 그의 따뜻한 배려가 나의 메마른 가슴을 다시 한번 촉촉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의 존재가 나의 고요한 세상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활기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리고 있었다. 어느 새벽녘이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벽을 더듬으며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재현의 방문이 희미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알 수 없는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혹시 그가 아픈가 싶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방 안은 어두웠지만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상의를 벗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등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의 단단한 등 근육이 숨쉬는 리듬에 맞춰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몸 어딘가를 만지고 있는 듯했다. 낮은 신음소리는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거두고 황급히 화장실로 향했다. 심장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쿵쾅거리는 소리가 온몸을 울리는 것 같았다. 얼굴은 화끈거렸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떨렸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나의 본능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했다. 젊은 남자의 넘치는 생기와 주체할 수 없는 욕망. 화장실 변기에 앉아 나는 떨리는 숨을 겨우 골랐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것인가? 아들 친구의 젊은 남자의 은밀한 순간을 엿본 것이 아닌가?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 그리고 10년 넘게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이 나의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나의 메마른 몸속 어딘가에 숨어있던 작은 불꽃이 그의 넘치는 생기로 인해 아주 작게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이미 달아나 버린 지 오래였다. 그의 방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신음소리, 그의 탄탄한 등 근육, 땀방울.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반복되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김영희, 너는 그저 늙은 과부일 뿐이야. 이런 추잡한 생각 따위는 해서는 안 돼.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한번 깨어난 감각들은 쉽사리 잠들지 않았다. 나의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내가 그의 젊고 뜨거운 숨결에 의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깨어남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날이 밝도록 나는 뒤척였다. 이 집은 더 이상 나만의 고요한 감옥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가 나의 감옥에 낯선 빛을 들이우고 닫힌 문틈으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나의 고독한 황혼에 예고 없이 찾아든 이 낯선 온기가 나를 어떤 길로 이끌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지난날의 메마른 과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의 심장은 다시금 낯선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나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나 자신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온몸이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어젯밤 보았던 재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의 등 근육, 땀방울, 낮게 새어나오던 신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재생되어 나를 괴롭혔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왜 그런 추잡한 상상을 하는 걸까?
아들 친구이자 내 집 세입자인 젊은 남자에게. 나는 나 자신을 다그치며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깨어난 감각들은 쉬이 잠들 줄 몰랐다.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 프라이팬에 계란을 부치는 소리조차 왠지 모르게 크게 들렸다. 혹시라도 재현이 방에서 나올까 싶어 나는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의 방 문이 열리는 소리라도 들리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방 쪽으로는 아예 시선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접시에 옮겨 담으면서도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쨍그랑하고 싱크대로 떨어질 뻔했다.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재현은 이미 부엌 문턱에 서 있었다. 어젯밤의 은밀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단정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밝고 정중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 재현 씨 벌써 일어났니? 어서 와서 밥 먹으렴. 나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소 지었지만 내 얼굴이 이미 홍당무처럼 붉어졌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시선이 혹시라도 나의 붉어진 얼굴에 닿을까 싶어 나는 황급히 밥상을 차리는데 열중했다. 그의 건강한 채취가 부엌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그 냄새는 나의 온몸의 신경을 다시 한번 곤두세웠다. 식탁에 앉아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의 시선을 피했다. 밥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허둥지둥 밥을 입에 밀어넣었다. 어젯밤의 일이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니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일일 텐데 나 혼자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우스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쉽게 컨트롤되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왠지 모르게 조용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나의 귓가에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나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재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떠한 불순함도 어떠한 의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그의 순수한 눈빛은 나의 죄책감을 더욱 자극했다. 아,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나 보다. 나는 얼버무리며 황급히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내 얼굴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아침에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혹시 불편한 곳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나의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메마른 가슴을 다시 한번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이 젊은 친구의 순수한 마음을 내가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는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섰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식탁에 남아있던 그의 빈 그릇을 치우면서도 내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없는 동안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지만 그의 존재감은 마치 공기처럼 집안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의 방문을 지나칠 때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며칠 동안 나는 재현과의 마주침을 최대한 피하려 애썼다. 그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안방으로 들어가거나 그가 거실에 있을 때 부엌으로 가지 않는 시기였다. 하지만 집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완벽한 회피는 불가능했다. 가끔은 복도에서, 가끔은 부엌에서 우리는 서로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정중하고 사려 깊었지만 나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갈망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며 낯선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빛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재현은 평소와 달리 현관에서부터 비틀거렸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갔다. 재현 씨.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 그의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나의 손바닥을 지졌다. 세상에.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나는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그의 몸은 평소의 단단함과는 달리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의 건강한 체취에 열이 섞여 더욱 진하게 풍겨왔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겨우겨우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를 침대에 눕히는 순간 나는 그의 셔츠를 벗기려다 멈칫했다.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셔츠가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신세를.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눈은 반쯤 풀려 있었다. 나는 그의 흐릿한 눈동자를 보며 마음이 아려왔다. 이 착한 아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나의 오랜 모성 본능이 다시금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괜찮아, 괜찮아. 어서 옷 갈아입고 편하게 쉬어야지. 나는 망설임 끝에 그의 젖은 셔츠 단추를 풀었다. 그의 손은 이미 힘이 없어 내 움직임을 막을 수 없었다. 단추 하나하나를 풀 때마다 그의 탄탄한 가슴과 어깨 근육이 서서히 드러났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피부가 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셔츠를 벗기자 그의 건강하고 젊은 상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가 어젯밤 문틈으로 엿보았던 바로 그 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어서 보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눈앞에, 나의 손길 아래 놓여있는 현실이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나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땀 냄새와 함께 젊은 남자의 특유의 향기가 나의 코끝을 스쳤다. 나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정신 차려, 김영희. 이 아이는 아픈 성우 친구일 뿐이야. 돕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그쳤지만 나의 시선은 그의 넓은 가슴과 탄탄한 복근 위를 배회했다. 나는 재빨리 그의 땀으로 축축한 속옷을 갈아입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망설임 끝에 그의 바지 벨트를 풀었다. 나의 손이 그의 허리에 닿는 순간 그의 몸이 움찔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황급히 그의 바지를 벗겨냈다. 그리고 나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그의 단단하게 솟아오른 남성성이었다. 열 때문에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듯 마치 나를 향해 꼿꼿이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의 늙은 몸은 심장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쿵쾅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얼굴은 화끈거렸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떨렸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들 친구의 젊은 남자의 가장 은밀한 부분. 그것도 나의 손길 아래에서.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10년 넘게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듯한 강렬한 욕망이 나의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나의 메마른 몸속 어딘가에 숨어있던 작은 불꽃이 그의 넘치는 생기로 인해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속옷을 재빨리 갈아입혔다. 그의 뜨거운 피부가 나의 손등을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나의 온몸을 관통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남성성이 나의 눈앞에서 여전히 강렬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이불을 끌어올려 그의 몸을 덮었다.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나의 행동이 들킬까 두려웠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열기가 가득했지만 나의 손길로 인해 편안해진 듯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열에 들떠 더욱 나른하고 섹시하게 들렸다. 그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내가 어젯밤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다시금 일렁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나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나를 향한 어떤 끌림 혹은 동질감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김영희. 늙어가는 과부가 아닌 여전히 욕망하고 갈구할 수 있는 존재. 그의 젊고 뜨거운 숨결이 나의 메마른 가슴에 불을 지른 듯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나의 온몸을 감쌌다. 나는 조용히 그의 방에서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나의 온몸은 마치 오랜 시간 갇혀있던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처럼 자유로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동시에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두려움을 동반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가 나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렸다. 부엌으로 돌아와 찬물을 들이켰다. 얼음물조차 나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는 없었다. 나는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떨리는 손으로 심장을 부여잡았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미쳤어, 김영희. 정신 차려야 해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오직 재현의 젊고 뜨거운 몸, 그리고 나를 향했던 그의 흐릿한 눈빛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넓은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방금 전 재현의 방에서의 순간을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의 뜨거운 피부, 그의 남성성, 그리고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의 오감을 자극했다. 나의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내가 그의 젊고 뜨거운 숨결에 의해 완전히 깨어나 버린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나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나 자신을 느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만 같았다. 나의 고독한 황혼에 예고 없이 찾아든 이 낯선 온기가 나를 어떤 길로 이끌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지난날의 메마른 과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의 심장은 다시금 낯선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의 열기로 달아오른 몸과 나의 뜨거운 심장이 어둠 속에서 함께 춤을 추는 것만 같았다. 나의 이름 석자, 김영희가 다시금 흐릿하게 떠오르는 듯 했다. 이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두려움과 함께 솟아나는 강렬한 희열, 금기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져 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싱크대에 기대어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바닥을 적셨지만 내 안에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재현의 방에서 나온 지 한참이 지났지만 그의 뜨거운 체온, 땀 냄새, 그리고 눈빛은 여전히 내 오감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밤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황홀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내가 그의 젊고 뜨거운 숨결에 의해 완전히 깨어나 버린 것이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나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나 자신을 느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만 같았다. 나의 고독한 황혼에 예고 없이 찾아든 이 낯선 온기가 나를 어떤 길로 이끌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지난날의 메마른 과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의 심장은 다시금 낯선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의 열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미음 한 그릇을 끓여 그의 방으로 가져갔다. 재현 씨, 어제는 많이 아팠지? 이거라도 좀 먹으렴. 그는 힘없이 몸을 일으키며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폐를 많이 끼쳤죠.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안함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니? 아픈데 당연히 돌봐야지. 어서 먹고 기운 차리렴. 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다. 아직 미열이 남아 있었지만 어제처럼 뜨겁지는 않았다. 나의 손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그는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동안 흔들리는 듯했다. 어딘가 깊고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나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그의 손은 어제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나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나를. 수치심과 죄책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어떤 끌림이 나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재현은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었다. 나는 그의 삼시세끼를 챙기고 아침 저녁으로 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열을 재었다. 그의 방문은 더 이상 내게 금기의 경계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방으로 드나들었다. 미음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잠든 그의 얼굴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 유대감은 단순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어떤 친밀함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열은 완전히 내렸다. 나는 그의 방에서 땀으로 축축한 이불과 베개 커버를 벗겨내고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나의 등 뒤로 다가왔다. 어머니, 이제 다 나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는 나의 손에서 이불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그의 손이 나의 손을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다시 한번 나의 온몸을 관통했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다 나은 것도 아닌데 뭘. 나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저었지만 나의 심장은 이미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어깨 너머로 이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키가 커서 그의 팔이 나의 어깨 위로 넘어왔고 그의 몸이 나의 등과 아주 가깝게 스쳤다. 그의 건강한 채취가 나의 코끝을 스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고 뜨거운 남자의 향기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이불을 깔끔하게 정리하더니 나의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팠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의 숨결이 나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무슨 감사는? 당연한 거지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는 나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손이 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나의 심장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쿵쾅거렸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깊고 강렬하게 빛났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어떠한 불순함도 없었지만 동시에 강렬한 갈망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나의 눈을 똑바로 꿰뚫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나를 발견했다. 늙어가는 과부가 아닌 여전히 욕망하고 갈구할 수 있는 존재.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나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숨결이 나의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스쳤다. 그의 눈빛은 나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을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나의 몸은 이미 그의 존재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었다. 나의 입술은 그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던 키스는 이내 격정적으로 변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나의 입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나는 그의 키스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욕망의 불꽃이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밤, 우리는 금기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의 품에 안겨 침대에 누웠을 때 나의 몸은 그의 뜨거운 체온으로 가득 찼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나의 허리를 감쌌고 그의 숨결은 나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나의 온몸을 감쌌다. 나는 그의 젊고 뜨거운 숨결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나를 완전히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황홀한 경험이었다. 나의 메마른 가슴에 그의 젊고 뜨거운 숨결이 불을 지른 듯했다. 그 후 우리는 은밀한 연인이 되었다. 재현은 밤마다 나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의 발소리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지만 나의 귀에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나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강렬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재현 씨, 나도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관계는 온전히 밤에만 존재했다. 낮에는 다시 집주인과 세입자로 돌아갔다. 부엌에서 마주치면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식탁에서는 정중하게 식사를 했다. 하지만 우리의 눈빛이 마주치는 찰나의 순간, 그 속에는 밤의 비밀스러운 열기가 숨겨져 있었다. 나의 손이 그의 손을 스치거나 그의 어깨가 나의 등과 스칠 때마다 미세한 전류가 흘렀다. 그 짧은 접촉은 낮 동안의 갈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줄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밤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면서 그의 입술, 그의 눈빛, 그의 숨결을 생각했다. 나의 손길이 닿는 모든 음식에 밤의 열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내가 차려준 밥상을 언제나 맛있게 먹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메마른 가슴을 다시 한번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 같았다. 그의 칭찬은 내가 살아있음을,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의 은밀한 관계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늙어가는 과부가 아니었다. 그의 젊고 뜨거운 숨결이 나의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고 나의 눈빛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주름진 잠옷 대신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입고 그의 눈에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거울 앞에서 머리칼을 정리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 주었다. 그것은 나의 인생 마지막 희망이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나 자신을 만나는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언제나 죄책감과 불안감을 동반했다. 아들 성우에게 들킬까, 이웃에게 소문이 날까 항상 노심초사했다. 나의 심장은 행복과 불안 사이에서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했다. 우리는 우리의 비밀을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숨겨야 했다. 어느 주말 성우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서울 갈 일 있는데 엄마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될까? 재현이 형도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성우의 말에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식탁에 차려져 있던 재현의 밥그릇을 황급히 치웠다. 아, 아들.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내 방은 먼지도 많이 쌓였을 텐데. 괜찮아, 엄마. 내가 청소하면 되지. 재현이 형도 좋다고 할 거야. 오랜만에 셋이서 술 한잔할 수 있겠네. 성우는 이미 신이 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성우의 방문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성우가 오기로 한 날, 나는 아침부터 온 집안을 치우고 또 치웠다. 재현의 방문을 지나칠 때마다 나의 심장이 조여왔다. 그의 침대 위에 놓인 낡은 티셔츠 하나까지도 성우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까 봐 노심초사했다. 나는 재현에게도 신신당부했다. 아들 앞에서는 절대 티내면 안 돼. 절대. 재현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나를 안심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나의 불안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성우가 도착했다. 그는 오랜만에 온 집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재현과 성우는 마주 앉아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왁자지껄한 그들의 웃음소리가 나의 귀에는 왠지 모르게 비수가 되어 박히는 것 같았다. 내가 지금 이 아이들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죄책감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저녁 식사 시간, 성우는 재현에게 물었다. 형, 여기 우리 엄마 집에서 지내는 거 어때? 엄마가 밥은 잘 차려주지? 과부라서 혼자 적적하셨을 텐데 형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성우의 말에 재현은 나의 눈을 살짝 피하며 대답했다. 그럼. 어머니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지내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 오히려 내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엿본 것 같았다. 나는 성우와 재현을 위해 온갖 맛있는 반찬을 차려주었다. 성우는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재현이 형도 맨날 엄마 밥만 먹더니 얼굴이 좋아졌네 하고 농담을 던졌다. 나의 시선은 재현에게 향했다. 그는 나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고마움과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은밀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성우가 잠든 후에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재현의 숨소리가 나를 더욱 애태웠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처럼 잠 못 들고 우리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그의 체온, 그의 품, 그의 입술이 너무나 그리웠다. 하지만 성우가 있는 한 우리는 밤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공유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가혹한 현실이었다. 그 밤은 길고 외로웠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아침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엄마, 재현이 형. 나 간다. 다음에 또 올게. 그의 활기찬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성우의 방문은 우리의 관계에 일시적인 균열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절실해졌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성우의 방문만이 아니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옆집 아주머니 정혜 씨와 마주쳤다. 정혜 씨는 동네에서 소문이 빠른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다. 영희 씨, 요즘 집에 젊은 남자 냄새가 물씬 풍기네. 좋은 일 있어? 젊은 남자가 집에 들어오니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 보기 좋아.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의 어깨를 툭 쳤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고, 정혜 씨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친구가 잠시 신세 지는 것뿐이야. 나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지만 나의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붉어졌으리라. 아들 친구. 호호호. 그래. 친구는 친구지. 그런데 요즘 영희 씨 얼굴에 꽃이 피었네. 혹시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고 그녀의 눈빛은 나의 온몸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재현에게 정혜 씨와의 일을 이야기했다. 재현 씨, 이제 어쩌면 좋아. 정혜 씨가 눈치챈 것 같아 나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렸다. 재현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들킨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심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나처럼 불안감이 일렁이는 듯 했다. 우리는 그 후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낮에는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밤에도 그의 발소리는 더욱더 조심스러워졌다. 우리는 우리의 비밀을 세상으로부터 더욱 깊숙이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의 욕망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금기의 열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나는 나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왔잖아. 나의 마지막 인생인데 이 정도 행복은 누릴 자격이 있어.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늙은 과부가 아니었다.
그의 젊고 뜨거운 숨결이 나의 메마른 가슴에 불을 지른 듯했다. 나는 이 행복을 놓칠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은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춤을 추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비밀 속에서 피어나는 황혼의 사랑을 이어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달콤하고 강렬했다. 성우의 불시 방문과 이웃정혜 씨의 의미심장한 시선은 우리의 은밀한 관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우리는 낮에는 더욱 완벽하게 집주인과 세입자 가면을 썼고 밤에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재현은 나의 품에 안겨 어머니, 불안하십니까? 제가 떠나야 할까요? 하고 속삭였고 나는 그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자니야, 재현 씨, 아직은 아니야 하고 애원하듯 답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놓을 수 없었다. 이 위태로운 행복이 나의 마지막 생기라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성우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서는 들뜬 기운이 역력했다. 엄마, 저 이번에 선 본 사람 있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진지하게 만나보려고요. 어쩌면 올해 안에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우의 말에 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결혼이라니. 물론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엄마로서 당연히 바라는 일이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단어가 재현과의 관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니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성우 장가가는 거야? 축하한다. 아들아. 은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축하했지만 나의 심장은 이미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성우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그 친구랑 결혼하게 되면 분가해서 살겠지만 당분간은 신혼집 마련하느라 좀 정신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재현이 형이 그 전에 방을 구해서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성우의 말은 나의 심장을 칼날로 꿰뚫는 듯했다. 재현이 나가면? 이 집에 더 이상 재현이 없으면 나의 삶은 다시 이전의 메마른 감옥으로 돌아갈 터였다. 아니, 성우야. 재현 씨가 여기서 지내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나는 말을 더듬었지만 성우는 내 말을 잘라버렸다.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엄마도 혼자 사시는데 낯선 남자가 집에 있는 게 편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재현이 형도 이제 정착해야 할 나이고. 조만간 제가 한번 재현이 형한테 슬쩍 이야기해 볼게요. 성우의 말은 비수처럼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나를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재현을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우리 둘의 관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외압으로 작용했다. 나는 애써 아니야, 성우야. 신경 쓰지 마렴 하고 얼버무렸지만 이미 나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재현에게 성우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나의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침착함이 감돌았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고민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을 엿본 것 같았다. 어머니, 성우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는군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재현 씨, 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가 나가야 한다는 소리잖아. 그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언젠가는 찾아올 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원히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나의 손끝을 더욱 애달프게 만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나의 목덜미를 간지럽혔지만 그 숨결 속에는 이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의 등 근육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재현 씨,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는 나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도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실 겁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린 것이 아주 작더라도 어머니를 다시 김영희로 살게 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의 말은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김영희.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이름. 그는 나의 잊혀진 이름을 다시 찾아주었다. 그의 품속에서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슬픔과 동시에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며칠 후, 재현은 회사로부터 뜻밖의 발령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방의 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한 달 안에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성우에게도 그리고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현실적이었다. 나의 메마른 이성도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심장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아니야, 재현 씨 가지 마. 내가 부탁할게. 내가 어떻게든 나는 그의 품에 매달려 애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모두가 상처받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성우도, 그리고 저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동시에 슬픔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이별을 준비했다. 그의 짐은 처음 들어올 때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었다. 그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이미 나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의 짐 하나하나가 나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의 낡은 티셔츠 한 장에도 그의 채취와 우리의 비밀스러운 기억이 스며들어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짐을 정리하는 동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별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품에 안겼다. 그의 뜨거운 몸이 나의 몸을 감싸 안는 순간 나의 온몸의 세포들이 다시금 격렬하게 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채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하게 나의 코끝을 스쳤다. 재현 씨,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다. 그는 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어머니도 저를 잊지 마십시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촉촉한 물기가 어린 듯했다. 우리는 그 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처럼 소중히 간직했다. 그의 품속에서 나는 다시금 김영희라는 존재를 온전히 느꼈다. 늙어가는 과부가 아닌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욕망하고 갈구할 수 있는 존재. 그의 존재는 나의 메마른 가슴에 불을 질렀고 나는 그 불길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나의 인생 마지막 희망이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나 자신을 만나는 경험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이삿짐 트럭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성우는 아침 일찍 내려와 재현의 이사를 돕고 있었다. 형, 잘 가. 거기 가서도 건강하고. 나중에 서울 오면 꼭 연락해. 성우는 활기찬 목소리로 재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다. 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나는 애써 미소 지었다. 재현은 트럭에 짐을 싣고 나서 나의 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을 읽었다. 슬픔, 아쉬움, 고마움,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비밀스러운 시간들의 열기. 그는 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재현 씨, 몸 건강히 잘 지내? 그리고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했지만 애써 참고 다시 말했다. 행복해야 해,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듯 더욱 뜨겁게 나의 손을 감쌌다.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고 한동안 잡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을 놓았다. 그는 다시 한번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트럭에 올랐다. 트럭은 빗속을 뚫고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지켜봤다. 빗물이 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재현이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메마른 고요함이 아니었다. 이제 이 고요함 속에는 그의 숨결, 그의 채취, 우리의 비밀스러운 기억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텅 빈 방은 나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충만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빈자리만큼이나 나의 마음속에는 그의 존재가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 일찍 부엌으로 향하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밥을 입에 밀어넣지 않았다. 나의 젓가락은 반찬통의 구석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향했다. 나는 맛을 느꼈고 삶의 작은 활기를 느꼈다. 그의 존재는 나의 미각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금 일깨워 놓은 것이었다. 해질녘이 되면 여전히 고독감이 밀려왔다. 저녁 식탁은 낮보다 더 쓸쓸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텔레비전 소리를 끄고 젓가락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재현과의 추억들을 되뇌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 그의 품,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나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의 고독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랑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빈 공간들은 여전히 커다랗게 다가왔다. 넓은 침대 위, 나는 언제나처럼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잠들었다. 남편의 채취가 희미해진 베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 옆에 빈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비어있지 않았다. 그곳은 재현과의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공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나를 지워버린 채 살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나의 늙은 몸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나의 메마른 가슴에 불을 지른 듯 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봤다. 주름진 눈가, 거칠어진 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늙어가는 과부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나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 속에는 슬픔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강렬한 생기가 담겨 있었다. 재현과의 사랑은 비록 금기의 것이었고 짧고 위태로운 행복이었지만 그것은 나의 인생 마지막 희망이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나 자신을 만나는 경험이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의 행동은 결코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재현과의 시간은 나를 다시금 김영희라는 이름의 여자로 살게 했고 나의 고독한 황혼에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불꽃을 피워주었다. 그 불꽃은 나의 남은 생을 비추는 영원한 등대가 될 것이었다. 나의 심장은 다시금 낯선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나의 황혼의 사랑은 그렇게 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